제 과목은 부동산 세법 과목에 대한 이로서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진도로 나갈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법에 대한 내용은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정의 및 용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조세 하면은 모든 세금을 말한 것이 조세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옆에 보시면 제1절 조세의 정의 뜻이 나오는데 모든 세금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강의에 대한 내용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셋 중에서 세 개를 말하겠는데 그 셋 중에서 하나만 택하시면 됩니다. 학문적 내용으로서 강의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시험 용도만 강의해 드릴까요? 아니면 실무적 용도로서만 강의해 드릴까요? 셋 중에서 하나만 답하십시오. 시험용입니까?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강의 드리는데 여기에서 제1절 조세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용 강의한다 했으니까 이건 강의 안 한 게 낫겠죠. 거기에서 제1절 조세의 정의에 대한 내용 버리겠습니다. 이걸 버리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431페이지에서 제2절 조세의 분류로 갑니다. 조세, 예를 들면 모든 세금 그랬죠.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 명칭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기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면 세 명칭까지도 외우게 됩니다.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암기적 사항입니다. 어차피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분하고 친하고 싶으면은 옆에 분의 이름을 불러 드려줘야 친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옆에 분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줘야 여러분들이 옆에 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다시피 이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도 암기 사항인데 이 내용을 출제 빈도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10의 2전에서는 암기적 내용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이 거의 2년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10회 이후부터는 이해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한 6 내지 7년 간격에서 한 문제예요. 하나 이건 절대적 암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외우셔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외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적어놨어요.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십시오. 이걸 못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뒤에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건 절대적 암기사항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영어 과목하고 비교해 본다면 영어의 알파벳입니다.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이걸 외워둬야 영어 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이건 절대적 암기사항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하고 연결시키면서 설명드려 줄게요. 교재 봅시다. 교재 431페이지 보시면 조세 분류 먼저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여기서 과세 주체 하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를 한다고 하죠. 여기서 과세권자가 바로 징수권자입니다. 징수하는 자, 과세하는 자, 과세주체 다 같은 말입니다.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어요. 징수하는 자가 국가였다면 국세 그럽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해가지고 국세 이렇게 나오죠. 또 그 옆에서 지자체인 경우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방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네모 2번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세금을 징수했어요. 징수했으니까 수입 그러죠. 그 수입했던 세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사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밑에 보시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된다. 그러면서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1가로 보통세 되면서 군구시로 되는 거 보니까 일반 경비로 충당되는 세금이죠.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 그럽니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 가볼 때 보통세라는 단어가 있으면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가로 목적세 내용 보니까 특정 경비에만 충당되는 세금. 특정이니까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목적세 그럽니다. 이제 여기다 내용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방금 볼 때 조세 이랬죠. 여기다 내용이 바로 모든 세금이죠. 모든 세금이니까 이 안에 구성된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성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뭐세 이렇게 끝에가 다 세자 붙은 것들 이건 세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금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쓰는 것이 세목 그래요. 이제 문장에서 세목이란 말이 있으면 세금을 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이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24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애와 도야 각기 상황에 따라서 분류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대한 내용만 외우자는 겁니다. 일단은 24개 있다는 거 알고요. 이 모든 세금을 가지고 나눠봐요. 나눠볼 때 분류해보죠. 맨 처음에 분류하는 것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 과세, 주체는 징수하는 자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국세가 합니다. 이 국세에 대한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있습니다. 가능한 여기 노트 정리할 필요 없이 듣기 바랍니다. 노트 정리할 때는 할 때만 하십시오. 지금 강의에 대한 내용은 칠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강의예요. 그리고 노트 정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듣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트 정리하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쭉 말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 중간고리를 놓치면서 여기 또 적어요. 그래놓고 이 중간고리에 대한 내용을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시나리오 그려져요. 시나리오 그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문장이 소설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이 상태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교재로 읽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체킹할 것 체킹해주고요. 그러면서 쓸 것은 여기다 미리 적어줄게요. 안 그러면 제가 말로 해주던지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노트 정리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뭐 그건 과목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제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11개의 세금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국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제 국세 보죠.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시면은 431페이지에서 1가로 국세 나오죠. 국세 하면서 거기 밑에 시커먼스에 대한 이유로서 국세에 속한 세금들이 쭉 적어져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 그랬죠. 들 그러니까 포괄적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구성된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성된 세금이 바로 시커먼스에 적어진 겁니다. 거기서 소득세,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소득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내용입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진 근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세원이에요. 그럼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세자 앞에가 소득이죠. 그러면 개인의 소득이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법인세,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가 법인이죠. 그럼 법인세의 세원천에 대한 내용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없습니다. 8월 달쯤 되면은 시험 범위를 공고하는데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빠뜨릴 부분들을 공고하고 있어요. 법인세 빠뜨리고 상속세도 빠뜨리고 증여세도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에 넣지 않겠다, 제외되겠다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한 내용 법인세 알 필요 없고요. 상속세도 알 필요 없고 증여세도 알 필요 없고요. 부가가치세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진 원인은요. 모든 교재가 이렇게 다 적어졌는데 이렇게 적은 원인은 뭐였냐면 학문하시란 겁니다. 우리 학문할 필요 없잖아요. 시험만 합격하면 됐겠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억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일정 금액 초과하였을 때 과세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요.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밑줄 치고요. 그럼 소득세 밑줄 쳤고 종합부동산세 밑줄 쳤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이것도 알 필요 없고 주세도 알 필요 없고 인지세 아십시오. 인지세는 수입인지예요. 수입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면 주식 세법이 아니니까 증권거래세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3개 나오겠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이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라는 으로서 3개 여와 두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연결해 봅시다.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징수했어요. 또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징수했어요. 그럼 징수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어디다 사용하냐? 사용에 따라서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사용에 따라서 나눠볼 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은 경비로 사용한다 그럽니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전체로 뭐라 표현되냐면 보통세 그래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들을 전체 뭐라 그래요? 국세. 그럼 경비로 사용되는 모든 세금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세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보통세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적세.
목적세, 세자 앞에 목적이죠. 목적이니까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를 합니다.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세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이 목적세를 단순히 세 명칭만 외워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다.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울 것으로서 국세, 목적세 이거 외우셔야죠. 뭘 하기 위해서요? 보통세와 구별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국세,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육세, 세자 앞에 교육이니까 교육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 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교육세가 목적세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다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자 앞이 교통이니까 교통의 온전한 소통 목적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대한 도 어느 목적에 사용될 것은 알 필요가 없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특별세에서 세자 앞에가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개발, 육성, 목적에 사용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인데 어느 목적인 건 알 필요 없고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는 첫 글자로 외워도 돼요. 첫 글자가 여기에서 농. 첫 글자가 농으로 해당되어 있는 국세는 목적세다. 첫 글자가 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인 보통세다. 이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이놈은요. 첫 글자가 소. 농 아니죠.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징수하는 법률적 근거, 저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세원 그래요. 그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세자 앞에 소득이니까 개인의 소득.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해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자체로 보죠. 지자체가 징수한 세금은 지방세잖아요. 여기에서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내용이니까 요 안에가 구성된 지자체가 있어요. 구성된 지자체를 볼 때 서울특별시 하게 되면 여기도 지자체죠. 부산광역시 여기도 지자체죠. 경상남도도 지자체. 그리고 창원시 여기도 지자체. 구도 지자체입니다. 이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지방세에 속한 세금, 요 세금 11개 세금을 가지고 각기 지자체에게 나눠져요. 특별시에게 요 세금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너가 징수해서 사용해. 그러면 특별시 세금입니다. 요 세금에 대한 내용 광역시 너도 징수해서 사용해. 그러면 광역시세. 똑같은 세금에 대한으로서 조세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세 그럽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 중에서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특별시 광역시세 중에서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해 이렇게 나온다면 특별시 광역시세 중에서 보통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일부정령을 떼어내요. 일부정 넣어줘가지고 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도 너가 징수에 도에 속한 세금.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 그러면 도세 중에서 목적세. 용도를 정하지 않았으면 도세 중에서 보통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나머지 지방세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 너가징수의 시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에 대한 내용은 목적세는 없습니다. 보통세만 있고요. 구세에 대한 내용도 보통세만 있어요. 이 내용을 표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 가로 지방세 해가지고 밑에 표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기는 아주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지자체마다 세금마다 끼고 빠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외우기 어려워요. 이 내용을 화장실 앞에다가 외우려면 구별시키려면 2년 동안 붙여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럼 힘들겠죠. 2년 동안 붙이게 되면 어때요? 합격은 아주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외울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차라리 복골복 하는 게 나아요. 암기했던 게 문제에 나온다면 맞추고요. 외우지 않았던 게 문제 나온다면 틀리시면 됩니다. 저도 강의 경력이 거의 20년이 넘는데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울 것만 외워두면 문제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외울 것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일단 이 표가 왜 외우지 못하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표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 적어져 있죠.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세원은 취득입니다.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도에 속한 세금이니까 도가 징수한다. 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시군칸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다시 특별시, 광역시 칸 보니까 취득세 있죠. 그리고 구칸에는요 취득세 없어요. 다시 등록면허세 가지고 해봅시다. 등록면허세는 세자 맨 앞에 등록이니까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도칸에 있음으로써 도가 등록면허세를 징수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 군 칸에는 등록면허세 없죠. 특별시, 광역시 칸에도 등록면허세 없어요. 하나 구 칸에는 있어요. 다시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여기에서 도 칸에는 재산세 없죠. 다시 시, 군 칸에는요 재산세가 있어요. 또 다시 특별시, 광역시 칸 보니까 재산세 없죠. 구 칸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세금마다 지자체마다 끼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에 대한 내용 외우기는 아주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복골복합니다. 여기에서 도에 속한 세금 2개 외우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도에 속한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2개 외워두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도에 속한 세금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끼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 군, 구세로서 문구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 구 공부합시다. 시, 중간점, 군, 중간점, 구, 중간점. 이 중간점 나오죠. 이 중간점 나오면은요, 어느 과목이든지 다 중간점 나와요. 중간점 나오면 또는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결고리니까 여기에서 시, 시세, 군, 군세, 구, 구세, 시도, 군도, 구도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연결고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 군, 구세 이렇게 하시고 시군구세로서 택하는 세금은 재산세 있습니다. 재산세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십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대한 내용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적어줄게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있는 것이 지역 자원 시설세,
또 하나 있는 것이 지방교육세. 이게 목적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외우는 것이니까 이것도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로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글자 지. 그럼 첫 글자 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방세는요. 보통세니까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첫 글자가 치니까 지가 아님으로써 보통세 됩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제가 세원 그랬죠.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예요. 취득세 이랬으면요. 세자 앞에가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가 취득세를 징수해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명칭을 이제 외워놨으니까 이걸 부동산에 접목시켜 놓으면 부동산 세법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고요. 하도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한 내용을 어렵게 하니까 또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하니까 법으로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세자 앞에다 다 적어줬어요. 이 세법은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한글만 하시면 될 줄 아세요. 한글 모르시면 세법 공부 못하고요. 한번 한글 공부해 볼까요? 자, 취득세의 법률적 근거 뭡니까? 이거 적어졌잖아요. 이게 세원이에요. 제가 세원 그러면 그건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취득세 이렇게 적용돼요. 그래서 적용되고 그리고 취득하였음으로써 이 부동산을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였을 때에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입니다. 세자 앞에가 재산이죠. 그래서 법에서는요. 재산은 뭐다라고 물건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물건을 보고 재산 그럽니다. 그 정해진 물건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게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보유했을 때에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주택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가 적용되겠다? 재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이유로서 살펴볼 때 세자 앞에가 시설이죠.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목적이니까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거죠. 그럼 소방시설임으로써 이건 화재하고 연관된 거예요. 화재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건물, 상가 건물, 화재와 연관돼 있죠. 그리고 소방시설 이익 받는 거니까 이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주택도 화재와 연관됐으니까 주택 건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로 되고요. 선박의 소유자 여기에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적으세요. 거기 보면은 이 가로 지방세 나오고 거기에서 표 나오죠. 표에서 특별시, 광역시 그 칸에 맨 밑에 보시면은
표 안에서 지역자원 시설세 있죠. 거기에다가 시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시설에 동그라미 치면서 소방시설 이렇게 적어요. 가로해가지고 건물, 주택,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라고 적으세요. 건물, 주택,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 그럼 소유자에게 과세하니까 이건 어떤 세금일까요?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다겠죠. 어느 세금이다? 보유 단계의 세금에 해당됩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다면 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한 자에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이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납부케 합니다. 매년마다 소유자가 재산세, 그렇지 않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렇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소유했던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다가 양도죠. 팔다가 양도.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면요. 상대편은요. 한쪽에서 팔았으면 한쪽은요. 취득. 뭐였어요? 취득세. 이거죠. 또 보유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다가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또 다른 한쪽은요. 취득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간 걸 보고 저희들은 부동산세법 그럽니다. 부동산세법으로서 여기는 취득 관련 세금, 여기는 보유 관련 세금, 여기는요. 양도 관련 세금 이렇게 구성된 내용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아시겠죠? 세금들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몇 문제 나오냐면 세 내지 네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세 내지 네 문제 나오고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7 내지 8년 간격으로서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내용은 7 내지 8년 간격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세부적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 일반적 내용은 나옵니다.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보유 관련 세금이다. 또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다. 소방시설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양도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통 5문제 내지 6문제에 출제된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한번 연결시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양도소득세 문제 내겠습니까? 자, 셋째 앞에가 뭐였어요? 취득이라고 적어졌으니까 어느 관련 세금이다? 취득 관련 세금이다 알고 있겠죠. 또 다시 양도소득세는요. 셋째 앞에 양도라고 적어졌으니까 양도 관련 세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어느 걸 답을 줄까요? 여기를 주겠죠. 여기를요. 여기를 주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런 내용. 외우시라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이 내용은 절대적 암기사항입니다.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외우십시오. 이게 영어로 말한다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을 외워야 영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줄게요. 국세, 국가가 지정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외우는 건데 보통세는 경비 사용되는 세금, 목적세는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 이렇게 해서 구별할 때에 국세의 목적세를 외워두시면 돼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첫 글자가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국세의 세금은 보통세, 경비 사용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특광은 들어가지 않으나 도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 군, 구세로서 하나 외운 건 재산세. 또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계속적으로 말해줄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강의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이게 다 외워져 있어요.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외우려고 굳이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말할 거냐면 15번, 16번 말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강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면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할 테니까는 거기에 대한 내용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요 내용 보면서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 갖는 것이 어떤 의문점 갖냐면 방금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누가 징수하냐면 서울특별시, 특별시도 징수하죠. 또 광역시도 징수합니다. 또 도도 징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 본 사람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내가 한 번 납부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자, 여기 보니까 특별시도 징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 광역시도 징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도 징수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취득세를 나눠서 각기 지자체 이렇게 납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럼 취득세 한꺼번에 납부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20억을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20억에 대해서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사용하라라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관할로 정해줘야 돼요. 어느 지자체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정해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다툼이 없어요.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법에서 그 내용이 없다면 서울은요. 나는 인구가 제일 많아. 내가 사용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사용할 것이야. 이럴 것이고요. 광역시는요. 나도 인구는 만만치 않아. 내가 사용할 것이야. 이럴 것이고요. 도는요. 인구는 적으나 면적은 넓어. 그래서 사용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사용할 것이야. 이렇게 서로 간에 지자체끼리 다툼 나옵니다. 이 다툼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관할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할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곳입니다. 곳이니까 뭐라 표현될 거예요? 땅지자 쓰면 되겠죠. 납세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납세지, 관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납세지, 관할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제로 낸 건 없어요. 선다 1, 2, 3, 4, 5에서 단골로 깨갑니다. 어떤 해에서는 1, 2, 3, 4, 5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번 낀 거 있고요. 어떤 해에서는 2번도 끼었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번 끼었습니다. 이 납세지와 관할에 대한 내용의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그래서 납세지와 관할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세금마다 납세지 나오겠죠. 세금마다 납세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외울 것이 몇 개 되냐면요. 거의 9개,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9개, 10개를 전부 다 외웠다 그러면 세법에 대한 내용,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요. 단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스럽게 그지없어요. 그 혼동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문장에 대한 내용의 키를 먼저 잡으세요. 문제 키를 잡아요.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 되고요. 또 마침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 됩니다. 이렇게 마침표 앞, 는자, 은자 앞에 있는 단어의 단위 문제 키의 단위로서 몇 %냐면요.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석 줄, 넉 줄이에요. 석 줄, 넉 줄을 전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려면은요,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잘못하다가 문장의 지문이 길다 보니까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에 대한 내용이 속아가지고 재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수식어에 속아서요, 그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저처럼 맨 맞고 살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맞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잡는 것은 문제 키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문제 키는 맞춤표 앞에 아니면은 문장에서 는자, 은자 앞에 이 단어가 문제 키의 80%입니다. 는자랄지 은자 앞에 납세지 이 말이 있으면 이 납세지를 문제 키로 잡고요.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인가 국세인가 이것만 구별하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을 거니까요. 10개 외우지 않더라도 이것만 구별해서 먼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해야 되니까 이 내용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될 거니까 다시 말해 줄게요. 국세, 국가가 지임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란 말은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다 보통세입니다. 목적세란 말은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 그 구별점은 목적세가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 외워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경비 사용되는 세금, 보통세 하시면 됩니다.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외웠다 치고요. 외웠다 쳤으니까 지방세와 국세 구별할 수 있음으로써 지방세부터 먼저 합시다. 지방세 먼저 하면서 가정해보죠. 자,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를 보죠.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합시다. 저는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럽니다.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어요. 그랬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A가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A가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면요. 취득세 납부하겠죠. 이랬을 때에 주소지에서 취득세를 관할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서울이 사용, 이 취득세도 서울이 사용, 이 취득세도 서울이 사용 이렇게 됨으로써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낙후된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어떻게 법을 만들어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을까요?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만들어줘야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겠죠. 물건이 있는 곳을 보고 저희들은 소재지 그럽니다. 이제 구별하세요. 주소지 이 말로 하면 살고 있는 곳, 소재지 하면은요 물건이 있는 곳. 지금부터 용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재지,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법을 만들어주면 요 취득세는요 서울이 사요. 요 취득세는요 부산이 사요. 요 취득세는요 경상남도가 사용. 이렇게 됨으로써 지자체끼리 사용할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납세지를 물어볼 때 해당되는 세금이 지방세였잖아요. 지방세였으면 물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시험이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이었으면 이 물건 외우셔야 돼요. 써야 되니까. 그런데 물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식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겠죠. 주어진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물건 나오고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뭘까요? 주소일까요? 소재일까요? 소재지. 소재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재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소재지 되고요. 그리고 국세 갑시다. 국세 가볼 때 자 여기에서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 기본법에서는 국가 간의 균형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징수하기 용이한 것,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징수하기 용이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국세였다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살고 있는 자, 거주자. 이게 나오죠. 거주자 나오고 그리고 살고 있는 곳, 이게 어때요? 거주자, 주소지. 국가는 하나죠. 하나니까 이건 다 하나예요.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죠.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 도로 되겠죠. 시, 군, 구에 속한 세금이었으면요.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국가는 하나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나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오는데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용어적 내용으로서 배웁니다. 물론 세법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져요. 세법 내용으로서 민법 내용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해 봅시다. 거주자.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는 183일 이상 고소란 말은 생활 근거지 거소를 둔 자를 보고 거주자 그럽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여기서 183일 이상이란 말은 6개월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은요 여기서 이 비자가 아닐 비자 아닐 비자니까 이 말 나오겠죠.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되겠죠?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걸 구별해요.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는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로야구 구단에 투수로서 입단했어요. 그러면서 투수로서 3개월 동안 볼 던지다가 방출되면서 자기 나라로 떠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건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주로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어디 것만 과세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었던 것만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비거주자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납세이냐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였어요. 비거주자 있다. 이랬으면
비거주자였다. 이렇게 됐으면 이때에서 주소지 있어 없어요? 주소지 없다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어려운 건 안 물어봐. 어려운 거 물어본다 하더라도 적어놓고 물어봐. 이 적으셨죠? 그랬으니까 주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 비거주자로 문장에서 나왔다면 주소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오냐? 물건 나와져요.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 이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리해주면은 이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어느 것만 가사있다?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느 것만 있다? 국내 것. 국내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거주자. 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아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5년 이상 주소 있는 자, 둔 자가 바로 국외까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 키가 또 잡아낼 수 있네요. 맞춤표 앞 가보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가 국외란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게 있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으로 써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게 바로 여러분 시험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몇 줄이었느냐? 한 문장으로서 5줄이에요. 그런데 그 5줄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키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문제 키는 뭐였어요?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어요? 국외. 이 말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 문장에서 맞냐 틀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죠. 이 내용은 적으세요.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은 어디서 설명하냐면은 439페이지에서 설명돼요. 439페이지. 못 찾겠으면 밑에 있는 숫자가 4, 3, 9이라고 적어진 곳 표시면 돼요. 4, 3, 9라고 적어진 곳 펴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3번 납세지 나오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10분 쉬는 시간에 적기로 하고 일단은 봅시다. 1가로 취득세.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다시 합시다.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이제 그 내용에서 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건 나오겠죠. 물건,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에다 동그라미. 소재지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여기도 뭐 나올까요?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3번 재산세. 재산세도 지방세죠. 뭐 나올까요?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4가로 지방소득세는 모르셔도 됩니다. 버리시고요. 5가로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까? 아니면 이거 지방세입니까? 국세. 국세니까 사람 나오겠죠? 거주자, 주소지. 거기다가 문금으로 동그라미. 거주자의 주소지. 동그라미. D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면 3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소득세 나오면 다 뭘까요? 국세. 국세니까 거기에서 사람 문장이 주겠죠. 문장 주어진 것이 거주자였다면요. 그때는요. 주소지. 거주자 밑줄 주소지 동그라미. 주어진 사람이 문장상으로서 비거주자였다면 그때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소재지. 그 장소 밑에다가 적는 것은 국내 사업장. 국내 사업장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관할세무서 밑줄. 됐죠? 그러면 이제 체킹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